네, 현재 시간 2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기자의 촉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정말 말이 많은데 기자님은 이 화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매경이코노미 박소 기자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쿠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워낙 오늘 우리 증시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쿠팡 관련주들도 많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 입성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몸값을 따지면 국내 기업들의 한 3위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3위가 아닙니다. 이제 보면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한 99조 원, 100조 원 한다 그러는데 네. 어제 살짝이지만 넘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현재 49불 후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00조 원. 그러니까 2, 3위권이네요. 2, 3위권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와,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쿠팡을 저는 굉장히 초창기 2010년 이런 때 봤거든요. 네. 그 초창기에 이제 회사도 가봤고 그랬던 회사가 이제 10여 명이었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자본금이 그때 한 30억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100조 원짜리 회사가 그러니까요. 됐으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 쿠팡이 애초에 제시한 희망 가격이 한 32에서 34달러에서 이제 공모가가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돼서 그렇죠. 35달러가 됐죠. 네, 그래서 사실 첫날 흥행이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어제 뜨거웠습니다. 사실은 69달러까지 가는 동안이 금방이었어요. 거의 1시간 만에 그렇게 갈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갔었고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그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뉴욕 증시에서 쿠팡이 갑자기 급등했다고 하는 것이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그 한국의 이커머스의 저력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빅데이터의 그 IT 역량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쿠팡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여기에 담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급등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쿠팡이 창업할 당시부터 봤다고 했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인원이 몇 명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셨나요? 사실 그동안 위메프라던가 티몬이라던가 다양한 업체들이 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소비자들, 투자자들에게 멀어져 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쿠팡이 결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잘 했던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소셜 커머스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내일 모레 딱 한 3일 정도까지 이를테면 신발이면 신발을 유명 브랜드 신발을 10만 원짜리인데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300명이 모이면 7만 원에 팔게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타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소셜 커머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소셜 커머스라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걸 이제 오픈 마켓이라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데가 오픈 마켓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입점을 하고 그걸 누구든지 고를 수 있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커머스 종합몰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밖에도 성공 요인은 되게 많죠. 쿠팡 창업 초기에 이제 이커머스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 네.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적자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쿠팡이 해외 증시에 상장한 걸 보면서 국내 기업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그렇죠. 다르니까요. 네. 하지만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적자 기업도 뉴욕 증시에서 저런 거대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니 국내에 있는 적자 이커머스 쇼핑몰들도 이런 쿠팡처럼 커질 수 있다는 하나의 본보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K커머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이커머스 업체들 중에서 후발주자들, 티몬이라든지 위메프라든지 또 컬리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거의 시작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5천만 명의 작은 내수 시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내수 시장이라고 하지만 이커머스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많은 온라인 판매나 이런 그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의 비중이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전체 소비 시장에서 보면
한 15%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면 성장 여력이 있고 이거 5천만 이 소비 내수 시장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쿠팡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나스닥 상장 또 뉴욕 증시 상장을 목표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큰 여지를 마련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때 비해서 지금의 기업 가치로까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네. 쿠팡을 생각해 보자면은 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IT 쪽에서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두 번째 그리고 전체 유통 쪽에서는 물류. 물류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물류 중요하죠라고 하는 이 아이템 이런 생각을 네. 쿠팡이 줬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도 분명히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이런 회사들이 뭐 잘 하고 있었고 흑자도 내고 있었습니다만 새벽 배송 아니면 지금 로켓 배송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전날에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이렇게 배송이 되는 이런 배송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것. 그래서 이거가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휴용을 완전 누리게 만들었다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죠. 와우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 와우 서비스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쿠팡이 만들어냈는데 이 쿠팡이 만들어낸 배경은 이제 그 뒷단에 이제 물류 센터라든지 아니면 물류 서비스라든지 쿠팡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쿠팡이 한국 유통시장에서 커다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삼성, SK하이닉스, 쿠팡, LG화학, 네이버. 물론 이게 네. 흥행몰이를 하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네. 저 빨간 그림이 네. 지금 현재 이제 100조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데이터로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공모가가 빨간 색깔인 거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게 이제 계속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앞서 이제 물류할 때 맞아요라고 말이 나온 게 네. 이런 유통기업들이 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그렇죠. 네네. 당장 내일 아니면 예. 당장 오늘 이런 네네. 식으로 로켓 배송을 원하다 그렇습니다. 보니 네. 이를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대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물류, 네. 유통, 네.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돼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쿠팡이 가장 좀 뭐라 할까요? 유통가에서 특히 이제 투자업계에서 한국 투자업계에서는 조금 놀림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화두가 뭐였냐면 계획된 적자라고 보통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적자라는 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물류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물류센터에서 오가는 그런 직원들도 직고용해야 되고 또 쿠팡맨도 지금 직고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너희 너무 비용이 많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저희는 계획된 적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IT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로 빨리 전환을 시켜서 네.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 확장시켜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된 적자라는 말이 처음에는 적자가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안 좋다고 했었는데 그게 최근에 점점 많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그런가?라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뉴욕 증시에 상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쿠팡 관련주로 바로 넘어가 네. 볼게요. 당연히 물류업체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쿠팡 관련주로 마켓컬리가 부상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켓컬리는 네. 당연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핫할 수밖에 없는 게 새벽 배송, 그러니까 쿠팡이 로켓 배송이란 걸 이제 시장에 내보였다면 네.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이라는 그렇죠. 걸 지금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선식품 프리미엄 시장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주도주라서 이 마켓컬리가 아무래도 이제 또 상장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경도 비슷하고 쿠팡하고 그림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비슷한 부분이 이제 일단 계속해서 적자인 것도 똑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액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업계 1등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리빙이라든지 다른 이제 전자, IT 이런 것들도 갖다 붙이고 있어서 뭐라 할까요? 카테고리가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마켓컬리가 앞으로 제2의 쿠팡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점에서 해외에서도 많은 투자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자금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서 나오는 것보다 미국 증시에서 대비하면 조금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노크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면서 마켓컬리도 지금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정말 네. 어느 정도 계산기를 좀 두들겨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VC라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라든지 아니면 헤지펀드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펀드들은 네. 상장 전에 일단 먼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죠. 아.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일단 그냥 단순 기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투자를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장을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VC들이 초반에 자기가 그 넣었던 돈을 뺄 수 있으려면 IPO를 할 때 가장 돈을 잘 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마켓컬리가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